안녕하세요. 우리 법둥이 여러분. 김미혁과 함께하는 즐거운 민법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의 일반인데 사실 제목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일반이지 실제로 보실 부분은 여러분 저랑 같이 이행보조자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행보조자를 보실 건데 그 이행보조자를 보시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먼저 공부하셔야 되죠.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행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첫 번째 고의과실로, 즉 의도적으로 실수로 채무를 불이행하게 한 때 채무이행을 불이행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채권자는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두 문자로 어떻게 공부했지요? 고채손, 고채손 해가지고 고채손, 고채손 두 문자를 땄죠. 자,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면, 즉 의도나 실수가 없다면 그때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채권자는. 자, 그러면 원칙은 채무자에게 어떤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도적이든 실수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채무자의 이행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행보조자인데요. 채무자는 고의과실이 없는데 이행보조자가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그때 이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바로 뭐로 보겠습니까?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봐버리는 겁니다. 채무자는 고의과실이 없었었는데요. 그러니까 밑에 이를 도와주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이 누구의 고의과실로 돼버리는 거죠?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조문을 볼게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서 뭔가를 이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행했습니다. 그때 채무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 그리고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 타인인 피용자. 자, 요 사람들을 이행보조자라고 하는데 이 둘을 그 사람들의 고의과실은 그 사람들의 의도적이나 실수는 설령 채무자의 의도나 실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봐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에서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행보조자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행보조자라는 건 누구냐? 바로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이행의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채무자가 그 밑에 남편한테 인력이 더 부족하니까 남편도 나를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자의 부탁 아래 채무이행의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이행보조자가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감독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지시감독관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노비, 피용자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피용자 있지 않습니까? 요 피용자가 노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노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행보조자의 피용자는 바로 의사관여 아래 채무이행 활동을 하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정립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직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독립된 사업자, 독립된 제3자도 네 일을 도와주려고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걔도 이행보조자나? 물어보면은 맞아. 걔도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활동을 하니까 걔도 이행보조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으로 이행보조자들이 있는데 자, 남편을 이행보조자로 뽑았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이거 나만 하더라도 이거 너무 힘들구만. 사람이 더 필요해. 그래서 친구들을 더 부르든지 안 그러면 사위를 불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3자, 이행보조자가 부른 제3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이행보조자로 봐야 되느냐 하니까 채무자가 데리고 왔는데 내버려 둔 거죠. 그러면 채무자의 명시 묵시적 동의 하에 그때 선임된 복이행보조자도 이행보조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그 밑에 있는 피용자들,
그 밑에 있던 남편이든 그 밑에 있던 다른 업체 사장이든 전부 다 채무자 의사 관여 아래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행 보조자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도 다 뭐가 된다? 이행 보조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행 보조자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외형상, 자 중요한 거죠. 외형상 이행 업무와 관련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밀접한 관련 있는 행위도 포함되죠. 만약에 전혀 외형상으로 봤을 때에도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다면 그때에는 이행 보조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자, 되셨고 이제 불법행위 보시죠. 이행 보조자의 불법행위 요건 추구해야 된다. 고, 위, 손. 자, 됐고요. 면책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채무자는 면책이 절대 안 되지요. 그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니까 채무자는 고의과실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따라서 면책이 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위법성은 됐고요. 자, 손해 한번 보시게 되면 손해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에서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행 보조자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보이네요. 자, 1번이죠. 이행 보조자의 과실입니다. 그때 자, 누구의 과실로 본다? 채무자의 과실로 봐버립니다. 어디에서? 채무불이행에서.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이행 보조자의 행위는 자, 이행 보조자의 행위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행위에 속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속하는 활동이어야 되겠죠? 속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자, 3번.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의 지시 감독 관계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시 감독 관계 노비 관계여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니다. 맞습니다. 3-1번이죠. 이행 보조자에서 사용되는 이 피용자라는 단어는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 즉 노비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한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자, 이제 여러분 제가 지시 감독이 노비 관계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를 아시겠죠? 절대 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서 정확한 개념을 구분하셔야 문제 풀기도 수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음으로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돼서 여러분 종속 노비냐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냐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죠. 말한다 그래서 틀렸네요. 4번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 요구에 응해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게 합니다. 제3자 독립돼 있는 사업 주체죠. 우리가 이것을 도급계약이라고 했는데 어이고 수급인이 나왔네요. 자, 이행 보조자냐? 이행을 도와줄 때만큼은 이행 보조자가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5번 한번 보도록 하죠. 이행 보조자가 자기 혼자 하기 너무 힘드니까 제3자를 끌어들였죠. 그때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그때에는 이 사람도 이행 보조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을 복이행 보조자라고 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담해야 되겠죠? 않는다. 틀렸습니다. 6번 가시죠. 채무자가 이행 보조자의 선임 감독성의 주의를 다해서 여러분 주의 감독을 다했어요. 채무자는 이행 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느냐? 주의 감독을 다했는데 아니 주의 감독을 다해도 걔의 잘못이 곧 채무자 자신의 고의 과실이 돼버렸기 때문에 면할 수가 없죠. 면하지 못합니다. 자, 6-1번 채무자가 선임 감독성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자, 이행 보조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느냐? 여러분 면해요 못 면해요? 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X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이제 2번 효력 한번 보시죠. 자, 이런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돼버려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야, 너 고의 과실 있네. 그리고 너 그 행위로 위법했고 내가 손해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이행 보조자가 꼭 노비, 피용자일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진짜 노비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 B, 이행 보조자가 진짜 피용자, 노비일 경우에는 이때는 채무자가 아니라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도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나누셔야 돼요. A번처럼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고 B번처럼 사용자로서 노비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철저히 나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행보조자를 한번 볼게요. 그럼 이행보조자는 지 고의과실이 있는데 책임을 면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행보조자는 왜 그렇죠? 채무자가 아니니까요. 채무자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못 지고 대신에 불법행위는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집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나 걔가 노비일 경우에 한해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행보조자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때 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채무자에게도 이행보조자에게도 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연대에서 책임을 묻죠. 그래서 부진정 연대 채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관련돼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은 여러분 채무자가 지는 것이지 이행보조자가 지는 게 아니죠.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진다. 맞습니다. 7-1번이죠.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여러분 채무자가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이행을 했을 때 그 법정 대리인도 이행보조자가 되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고의과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돼서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맞네요. 8번입니다. 이행보조자는 채권 채무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즉 채무자냐? 채무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대신에 남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끼쳤으니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도 내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여러분 없다라고 해서 틀렸네요. 8-1번입니다.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불법행위 책임은 져야 되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2번이죠.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공인노무사 을에게 임대를 합니다. 여러분, 갑이 건물을 노무사 을에게 임대를 했는데요. 을이 X 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을의 사무직원 병, 자, 사무직원 병, 노비 병의 과실로 X 건물이 화재로 멸실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보셔야 될 것이 노비의 과실이 있었어요. 즉, 직원의 과실이 있었지만 을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은 병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노비인 병은 채무자가 아니죠. 얘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도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예,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9번 가도록 하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맞고 이행보조자는 불법행위 책임만 지죠. 모두 성립했을 때 양자는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죠. 맞네요. 9-1번입니다.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합니까? 같이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죠. 면한다 X. 동일한 사실에 기해서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들 책임은 연대 채무관계에 있느냐? 여러분, 연대가 아니라 앞에 뭐가 붙어야 되죠? 부진정이 붙어야 됩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부분을 공부하셨는데 여기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공부하셨던 사용자 책임, 사용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신 이행보조자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하시면 좋은 점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법빙 여러분 열심히 복습합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